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16페이지 연습만이 살길 구조평면도의 해치 표시하기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파일을 보면 도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완성 파일을 보면 해치가 작성되어 있어요. 요것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해치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디테일을 살펴보면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언제나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익히는 것도 꽤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시성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해요. 자, 완성 파일에서 해치를 살펴보면 위에 쪽은 이렇게 중심선에 딱 맞춰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두 번째 줄도 중심선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을 보면 중심선이 아니라 기둥의 바깥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있는 객체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면은 뭔가 형상을 정확하게 그릴 때도 사용이 되지만 면적을 계산한다거나 부피를 계산한다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계산의 근거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어디는 안쪽까지 포함을 하고 어디는 포함하지 않고 이런 디테일이 부위별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땐 객체별로 가시성을 제어하는 게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원칙대로라면 도면층도 바꾸고 해치에 대한 설정도 다 설정을 하고 집어넣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해치를 작성하겠습니다. 해치를 작성할 때 내부점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경계로 선택할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점의 경우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일단 축척을 높여놓고 제가 클릭한 지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닫힌 영역을 추적하기 때문에 영역 내부에 있는 요 타원이 해치의 외형선으로 작성이 됐고 그리고 요 문자의 외형선, 눈에 보이는 글자의 외형선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객체 자체에 설정되어 있는 외형선, 그 외형선도 해치의 경계로 사용이 된 겁니다. 만약 요 문자를 움직이면 외형선이 바뀌기 때문에 해치가 표시되는 영역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타원도 타원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타원을 따라서 해치가 표시되는 영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치를 작성할 당시에는 요 타원 안에 있는 문자는 외형선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원을 움직이면 문자 주변에도 해치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해치의 경계선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문자와 관계없이 해치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 객체들에 사용된 도면층을 끄는 거겠죠. 다행히 타원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모두 텍스트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 텍스트라는 도면층만 꺼주면 해치를 작성하기 좀 더 편해질 겁니다. 물론 도면층을 끌 땐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사용을 해도 되고 리스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혹은 레이 오프라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기능을 객체에 사용해서 끌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진 각자 판단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해치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때 요만큼에 해당하는 기둥들은 요 기둥 안쪽으로 해치가 작성이 돼야 하고 아래쪽은 기둥 바깥쪽으로 해치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요 기둥 중에 일부분 요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는 게 편할 겁니다. 물론 이 친구 녹색 선도 거슬린다면 레이 오프를 사용을 해서 도면층을 꺼주면 훨씬 확인하기가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기둥만 가려주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면 편한 기능이 객체 숨기기. 요걸로 불필요한 객체를 가려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 해치를 사용을 해서 여기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하면 해치를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꺼놨던 도면층 다시 켜고 그리고 숨겨놨던 객체를 다시 보이도록 객체 분리 끝을 사용을 하면 해치가 잘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해치 작성의 끝인데 사실 지금까지 작성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객체의 특성은 설정을 하지 않았죠. 도면층은 마크라는 도면층을 사용을 하고 패턴은 ANSI 31 그리고 축척을 200으로 설정해라 이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매치 프로퍼티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은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고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하면 특성을 이렇게 맞춰주죠. 근데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은 하나의 도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특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원본 객체로 요 완성 도면의 요 해치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작업하는 도면을 준비 파일 요걸로 옮겨가게 되면 명령어가 이어서 페인트 프로퍼티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걸 확인한 뒤에 대상 객체로 방금 작성했던 해치를 선택하면 특성 일치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면과 도면 간에 특성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페인트 프로퍼티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원본을 선택을 하고 대상 객체로 선택을 하면 도면을 바꿔가며 특성 일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애초에 매치 프로퍼티에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 일치를 사용을 할 때 도면과 도면 사이에도 요렇게 한 번에 사용을 할 수 있구나. 요 점도 기억을 해두면 앞으로 이 작업에서 매치 프로퍼티라는 기능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